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폐쇄적이기로 악명 높던 UAE가 대한민국을 유일한 전략 동맹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하늘의 주권을 함께 설계하자고 했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UAE 대통령이 직접 밝힌 선택의 이유였죠. 미국과 일본은 기술을 감추고 천문학적 액수의 대가만 계속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죠.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보장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경악이었습니다. 구매국을 무시하던 시장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던 상생의 손을 내민 대한민국. 그 선택이 중동이라는 하늘을 열게 된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이 아닙니다. 북한의 미사일도 아니죠. 러시아의 위협도 아니에요. 바로 기술 종속입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하늘도 날 수 없는 굴욕이죠. 저는 쿠리타 타카시입니다. 32년을 일본 방위성 수석 전략심의관으로 일하며 자주 국방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무너지던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따로 있었다는 걸 말이죠. 2026년 2월 중순 새벽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20명이 넘는 간부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빨간색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50조 엔.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예산이었습니다. 제 옆에 선 카토 히로시 기획관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쿠리타 심의관님, 이건 파산입니다. 완전한 파산이에요. 영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이탈리아는 예산 분담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미국 로키드 마틴은 핵심 부품 수출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우리 6세대 전투기는 종이 위의 그림에 불과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상황실 뒤편에 TV 모니터가 켜졌어요. 한국 뉴스였습니다. 화면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타났죠.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KF-21EX 스텔스 테스트베드 완성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총 예산 636억 원으로 최첨단 VLO 스텔스 기술을 실증했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카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636억 원이요? 쿠리타 심의관님, 저 돈으론 우리 엔진 뚜껑 값도 안 됩니다. 한국이 또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가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죠. 스텔스 전투기를 600억 원대로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분명 조립만 한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뉴스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타나 발표했어요. 이번 636억 원은 개발비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기술의 최종 검증비입니다. 그 순간 상황실의 공기가 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소리 없이 진행한 그림자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카토의 얼굴이 굳었어요. 타나카 아키코 분석관이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한국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우리가 50조 엔을 쓰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완성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최종 검증비라고요? 그럼 진짜 개발은 이미 끝났다는 말인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6년 도쿄 방산 심포지엄이었죠. 한국에서 온 젊은 연구원이 제 앞에 섰습니다. 김도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을 설명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 한국은 나사나 조이십시오. 전투기 같은 건 우리 일본이 만들 테니 말입니다. 김도준의 얼굴이 굳었던 게 생생합니다. 그 후 김도준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속 한국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요? 나사나 조이던 그 나라가 10년간 침묵하며 준비했다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카토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이건 분명 거짓말입니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을 가졌을 리 없어요. 미국도 우리 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죠. 한국은 그저 쇼를 하는 겁니다.
실제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죠. 아버지가 쓰시던 업무 수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토 이사무는 미쓰비시 중공업 기술이사였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붉은 글씨가 있었어요. 타카시, 미국의 기댄 기술은 노예의 목줄이 될 것이다. 또한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말을 하시곤 했죠.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우리가 오만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침묵하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잿빛 새벽으로 물들고 있었죠.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한국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건 더 많을 거예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타나카가 보내온 분석 보고서만 5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4.5세대 전투기에서 곧바로 VL 5단계로 뛰어넘은 걸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야구공 크기. 한국이 발표한 레이더 반사 면적이었죠. 4.5세대에서 이 수준이면 경이로운 성과입니다. 타나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의관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죠. 한국의 개발 일정을 역추적했는데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화면에는 타임라인이 펼쳐졌어요. 2015년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은 KF-21 기본형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그림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타나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표면상으론 4.5세대 전투기를 만들면서 뒤에서는 스텔스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소프트웨어요? 타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껍데기가 아니라 뇌부터 만들었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 레이더 신호 처리, 무장 통합, 모든 소스코드를 밑바닥부터 독자 개발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뭘 했습니까? 미국의 블랙박스를 사서 조립만 했죠. 소스코드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타나카 분석관, 그럼 한국은 미국 기술 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타나카가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미국 기술을 배운 뒤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미국식 아키텍처를 벗어나 한국만의 방식으로 재설계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배우고 이해하고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구걸하던 그 시간에 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쳐다봤어요. 문득 아버지의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죠. 펼쳐보니 중간쯤에 접힌 페이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기 붉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껍데기가 아니라 신경망부터 만드는 나라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일본은 껍데기에 취해 있지만 한국은 영혼을 만들고 있다. 타나카가 다가왔습니다. 심의관님, 그게 뭡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내밀었어요. 아버지의 업무 수첩이에요. 타나카가 수첩을 읽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의관님, 선친께서 이미 30년 전에 한국의 전략을 예견하셨네요. 그녀가 노트북을 다시 열었죠. 한국이 정확히 이 방식대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개발 단계가 나타났습니다. 1단계,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 2단계, 하드웨어 통합. 3단계, 시스템 검증. 소프트웨어가 먼저였어요. 우리는 거꾸로 했습니다. 타나카가 말했죠. 일본은 하드웨어부터 사고 거기 맞춰 소프트웨어를 끼워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뇌를 만든 다음 거기 맞는 몸을 설계한 거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우리는 30년간 뭘 한 겁니까? 미국 눈치 보며 블랙박스나 사들였죠. 그게 첨단 기술인 줄 알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김도준이 제 앞에 섰을 때였어요. 쿠리타 심의관님, 저희는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소프트웨어요? 김 박사, 한국은 나사나 조이십시오.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줄 겁니다. 그때 김도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섞인 눈이었어요. 평생 나사나 조여라.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사나 조이던 그 사람이 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웃던 소프트웨어가 한국의 심장이 됐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의관님, 타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개발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라면 20년은 걸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10년 만에 해냈어요. 그녀가 그래프를 보여줬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타나카가 대답했어요. 집중입니다. 한국은 모든 자원을 소프트웨어에 쏟아부었습니다. 하드웨어는 나중 문제였어요. 우선순위가 명확했죠. 우선순위. 우리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모든 걸 다 하려 했어요. 겉모습부터 챙기려 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뇌부터 완성했어요. 그럼 636억 원은? 제가 물었습니다. 타나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끼였습니다. 일본을 비웃기 위한 숫자죠. 실제 개발비는 훨씬 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종 검증비만 공개했어요. 미끼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놀리고 있었어요. 50조 엔을 쓰고도 설계도 하나 못 만든 우리를 말이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타나카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한국의 뇌와 싸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심의관님, 우리는 이미 졌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하늘이 어두웠어요.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붉은 글씨가 번져 보였죠.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 30년 전 제가 무시한 나라. 나사나 조이라고 비웃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껍데기에 취해 있을 때 말이죠.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보여줄 건 더 많을 거예요. 타나카가 문을 열며 나갔습니다. 비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한국의 웃음소리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토 히로시가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했죠. 쿠리타 심의관님,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을 막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질화갈륨 소자입니다. 한국 레이더의 핵심이죠.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질화갈륨, GAN. 차세대 레이더에 쓰이는 핵심 반도체였어요. 기존 소자보다 출력이 10배 높고 열에도 강했죠. 그게 왜요? 카토가 의자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GAN 소자를 못 만듭니다.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제 워싱턴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죠. 미국 상무부에 수출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GAN 없이 뭘 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핵심 부품을 막으면 한국은 멈출 수밖에 없었죠. 언제 발효됩니까? 카토가 대답했어요. 이틀 후입니다. 한국은 곧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하지만 이틀 후,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타나카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심의관님, 한국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죠. 화면에 한국 국방부 로고가 떴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부터 질화갈륨 소자 양산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제 손이 멎었어요. 연간 생산량 10만 개, 자급률 100% 달성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또한 우리는 현재 미국 레이시온사에 GAN 웨이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카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미국에 공급한다고요? 그가 노트북을 빼앗아 들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해요. 타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토 기획관님, 한국은 3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녀가 추가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은 GAN뿐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까지 독자 생산합니다. 이미 미국 의존도 제로예요. 카토가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흐렸어요. 2월 말 늦은 밤. 암호화된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ADD 기밀 시연 영상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내부 고발자일까요?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국 사천 비행장이었어요. KF-21EX가 활주로에 서 있었죠. 회색의 날렵한 기체였습니다. 김도준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오늘 우리는 세계 최초로 컨포멀 안테나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카메라가 기체로 다가갔어요. 날개 표면을 클로즈업했죠.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날개 안에 안테나가 매립돼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매끄러운 표면 아래 수천 개의 소자가 숨어 있었죠. 동체 양옆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꼬리 날개, 수직 미익 모든 곳에 안테나가 숨어 있었어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합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죠. 조기 경보기 없이도 사방팔방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안통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어요. KF-21EX가 하늘을 날았죠. 사방에서 적기가 접근했습니다. 앞에서 둘, 옆에서 셋, 뒤에서 넷, 9대였어요. 그런데 한국 전투기는 모두 감지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9개의 점이 동시에 떴죠. 360도 전 방향이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었어요.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이건 레이더가 아니었어요. 신의 눈이었죠. 조기 경보기는 하늘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투기는 스스로가 조기 경보기였어요. 우리 미쓰비시 레이더는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최신 레이더요? 정면 180도만 볼 수 있었습니다. 뒤는 못 봤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었어요. 천안통. 하늘의 눈이라는 뜻이었죠.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김 박사가 기체 앞에 섰어요. 30년 전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나사나 조이라고요.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사를 조이며 배웠죠. 금속과 전파가 어떻게 만나는지 말입니다. 김 박사가 날개를 쓰다듬었어요. 15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백제 금동 대양로를 만들었습니다. 불과 금속을 완벽히 다스렸죠. 그 장인의 손길이 이 날개에도 살아 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백제 금동 대양로.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1500년 전 유물이었죠. 정교한 곡선과 완벽한 대칭.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기술이 지금 전투기 날개에 있습니다.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곡선. 안테나를 숨기는 정밀함. 1500년의 혼이 깨어난 거예요. 타나카가 들어왔습니다. 심의관님, 영상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미쓰비시가 발표했습니다. 타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레이더는 한국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5년이 걸린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죠. 15년이요, 심의관님. 그때쯤이면 한국은 또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5년. 한국은 10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15년 후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곳에 있겠죠. 구석기 유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타나카가 물었어요. 우리 레이더 말입니다. 구석기 유물이 됐어요. 타나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도쿄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외로운 별이었어요. 한국은 360도를 봅니다. 우리는 앞만 봤죠. 그게 차이였어요. 승부는 이미 났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카토가 아랍에미리트로 출장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 제 사무실에 들렀죠. 쿠리타 심의관님, 이번엔 확실합니다. UAE 국방고문 아흐메드를 만납니다. 그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국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공기 흡입구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렛 말입니까? 카토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일렛 틈새 때문에 절대 완전한 스텔스가 될 수 없어요. 레이더파가 그 틈으로 반사됩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이걸 중동 국가들에게 알릴 겁니다. 한국은 가짜 스텔스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기 흡입구는 전투기의 약점이었어요. 엔진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려면 구멍이 필요했죠. 그 구멍이 레이더를 반사했습니다. 미국 F-22도 이 문제로 고생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말했어요. 카토가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물리법칙은 못 속입니다. UAE는 우리 편이 될 겁니다. 카토가 떠난 지 사흘 후 두바이 방산 전시회가 열렸죠. 타나카가 실시간 중계를 틀었어요. 심의관님, 한국 시연이 시작됩니다. 화면에 사막 활주로가 나타났습니다. KF-21EX가 서 있었어요. 카메라가 기체 앞부분을 비췄죠. 공기 흡입구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저게 뭡니까? 일렛이 매끄러웠습니다. 틈새가 없었어요. 경계선이 보이지 않았죠.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DSI 일렛입니다. 타나카가 말했어요. 디버터리스, 경계층 분리판이 없는 방식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죠. 미국 F-35와 중국 J-20만 가진 기술이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DSI를 만들었다고? 이건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공기 흐름을 완벽히 제어해야 가능했죠. 설계 난이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화면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중동 복장의 남자가 기체로 다가갔어요. 아흐메드 고문이었죠. 그 뒤로 카토가 따라갔습니다. 카토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흐메드가 손을 뻗었습니다. 일렛 표면을 만졌죠.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손가락이 매끄러운 곡선을 따라갔습니다. 틈새를 찾으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매끈했죠. 아흐메드가 고개를 돌렸어요. 카토를 쳐다봤습니다. 카토 기획관.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어요. 당신은 아직도 10년 전 교과서를 읽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카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고문님, 그게 무슨... 아흐메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한국은 틈새를 지웠습니다. 당신이 말한 약점은 이미 사라졌어요. 카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고문님, 이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미국과 중국만 가진... 아흐메드가 끼어들었죠. 이제 한국도 가졌습니다. 아니,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김도준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2019년부터 DSI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4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했죠. 그가 일렛을 가리켰습니다. 공기 흐름을 컴퓨터로 10만 번 시뮬레이션했어요. 풍동 실험을 3,000번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풍동 실험 영상이었죠. 연기가 일렛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측류였죠. 경계층을 자연스럽게 분리시켰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별도의 분리판 없이도 공기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게 한국의 도끼입니다. 도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틈새를 메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인 분노였죠. 나사나 조일하던 그 말들. 하청업체 취급하던 시선들. 그 모든 게 이 매끈한 곡선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아흐메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일본 제안서를 꺼냈어요. 카토가 준 문서였죠. 그는 그걸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카토 기획관, 당신의 제안은 거절합니다. 아흐메드가 선언했죠. UAE는 한국과 단독 협상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10년 전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삽니다. 카토가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어요. 카메라가 그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죠.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타나카가 중계를 껐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죠. 매끈한 비수.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타나카가 물었어요. 한국의 일렛말입니다. 매끈한 비수예요. 카토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일본이 지키려던 프레임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틈새투성이다. 불완전하다.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그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었어요. 한국은 완벽했습니다. 틈새를 지웠죠. 미국과 중국만 가졌던 기술을 독자 개발했어요. 4년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일본 항공 여객기였죠. 저 비행기엔 틈새가 있습니다. 리벳 자국이 보여요. 이음새도 있죠. 하지만 한국 전투기는 달랐습니다. 하나의 조각 같았어요. 장인이 깎아낸 예술품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카토였어요. 심의관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제가 졌습니다. 완전히 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토가 계속 말했어요.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프레임을 바꿨다고요. 우리가 만든 상식을 깼대요. 그가 한숨을 쉬었죠. 심의관님,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약점이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약점이 없다. 그 말이 무서웠죠. 타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보여줄 게 더 남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창밖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매끈한 비수. 그 칼날이 이제 일본의 자존심을 겨누고 있었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3월 12일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명의였어요. 대한민국 차세대 전술 시연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장소는 사천이었죠. 참가국 32개국.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모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가야 할까? 한국의 성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타나카가 말했어요. 심의관님, 가셔야 합니다. 현실을 봐야 해요. 3월 15일 오전. 저는 사천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활주로 옆 관람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32개국 국방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동 국가들도 보였어요. 김도준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오늘 우리는 유무인 복합 전술을 공개합니다. MUMT, 유인기와 무인기가 하나 되는 미래 전쟁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강민 대령이 시연을 맡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KF-21EX가 나타났어요. 회색 기체가 하늘로 치솟았죠. 그 뒤로 작은 비행체 넷이 따라올랐습니다. 무인기 해랑이었어요. 해랑은 인공지능 무인기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죠. 이강민 대령의 명령을 받아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적을 유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대신 격추당합니다. 대신 격추당한다. 그 말이 소름 끼쳤어요. 무인기가 조종사 대신 죽는다는 뜻이었죠. 사람은 살고 기계가 죽습니다. 하늘에서 편대가 펼쳐졌습니다. KF-21EX를 중심으로 해랑 넷이 춤을 췄어요. 앞에 둘, 옆에 하나씩. 완벽한 대형이었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제 모의 교전을 시작합니다. 김 박사가 발표했어요. 상대는 일본 항공자위대 F-35입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일본 전투기요? 관람석이 술렁였어요. 모두들 저를 쳐다봤죠. 하늘 반대편에서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국적 마크가 선명했어요. F-35 스텔스기였죠. 미국이 만든 최신의 전투기였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었어요. 교전 시작. 관제탑에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일본 조종사가 레이더를 켰어요. 화면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한국 전투기가 보이지 않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강민 대령의 헬멧에 빨간 점들이 떴어요. DAS 시스템이었죠. 증강현실로 적의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기체 바닥 너머까지 보였어요. 목표 포착.
이강민 대령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오른쪽 사각에서 접근 중. 일본 조종사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미 노출됐다는 걸요. 레이더 화면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그는 계속 스캔했어요. 해랑 한 대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DRFM 전파를 쏘기 시작했죠. 가짜 신호였어요. 일본 조종사의 화면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10개의 점이 나타났어요. 다수 목표 포착. 일본 조종사가 외쳤습니다. 전방에서 10대 접근. 하지만 전부 가짜였습니다. 해랑이 만든 환영이었죠. 일본 조종사는 허상을 쫓았어요. 기술을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강민 대령이 움직였습니다. 오른쪽에서 접근했죠. 일본 전투기의 등 뒤로 돌아갔어요. 완벽한 사각이었습니다. 폭스2. 이강민 대령의 무전이 울렸죠. 미사일 발사 신호였어요. 당신은 이미 격추되었습니다. 일본 조종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제야 한국 전투기가 보였어요. 꼬리를 잡힌 상태였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미사일 낙온. 교전 종료. 관제탑에서 신호가 떨어졌어요. 관람석이 조용했습니다. 32개국 관계자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죠.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였어요. 박수를 쳤죠. 그 순간 관람석이 폭발했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모두가 일어나 환호했죠. 저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화면에 시연 영상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이강민 대령의 헬멧 카메라였어요. 그의 시야가 보였죠. 기체 바닥이 투명했습니다. 마치 유리 바닥처럼 아래가 다 보였어요. 적기가 지나갔습니다. 헬멧 디스플레이에 빨간 사각형이 그려졌죠. 거리, 속도, 고도가 표시됐어요. 조준점이 자동으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DAS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조종사의 눈이 360도를 봅니다. 기체는 투명해지고 하늘 전체가 전장이 됩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건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이었죠. 하늘을 지배하는 신. 옆에 앉은 프랑스 장군이 중얼거렸어요. 마술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한국은 하늘을 날지 않았어요. 하늘 자체를 통제했죠. 조종사는 더 이상 앞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방팔방을 봤어요. 무인기는 분신이 됐죠. 하나가 넷이 되고 넷이 하나가 됐습니다. 일본 F-35는 최신의 전투기였어요. 미국이 만든 스텔스 괴물이었죠. 일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30대를 사는데 조단위 돈을 썼어요. 그런데 30초 만에 졌습니다. 레이더도 못 켰어요. 가짜 신호에 속았죠. 등 뒤를 내줬습니다. 심의관님. 타나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제 영혼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32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김도준 박사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저를 보더니 걸어왔죠. 30년 만이었습니다. 쿠리타 심의관님. 그가 말했어요. 오늘 시연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김 박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들은 하늘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김도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사를 조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하늘의 나사를 조일 뿐입니다. 그가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죠. 30년 전 제가 무시한 사람. 나사나 조일하던 그 사람. 지금은 하늘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관람석이 비었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 하늘은 이제 한국 겁니다. 일본의 하늘이 아니에요. 사천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카토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쿠리타 심의관님, 한국은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쳤어요. 그가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준답니다. 소스코드까지 공개한대요. 32개국 전부에게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기술을 저렇게 다 퍼주면 한국은 곧 망합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방산 수출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현지 생산 보장, 기술 이전, 정비 자율권,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이게 대체 뭡니까? 카토가 비웃었죠. 한국은 지금 자기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기술을 다 주면 누가 한국 제품을 삽니까? 다들 복제해서 만들 텐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이 바보일 리 없었죠. 지금까지 본 그들은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타나카가 긴급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심의관님,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그녀가 숫자를 보여줬죠. KF-21 48대, 총액 3조 원입니다. 3조 원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타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지 조립 공장을 짓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이전해주고 폴란드 기술자들이 직접 만들어요. 카토가 웃었습니다. 그것 봐요. 한국이 바보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배우면 한국은 필요 없어집니다. 타나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카토 기획관님. 계약서를 보세요.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공급받습니다. 엔진, 레이더, 항전 장비 전부요. 그녀가 화면을 넘겼죠. 폴란드는 조립만 합니다. 기술은 배우지만 독립은 못해요. 한국 없이는 날 수 없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기술을 주되 심장은 쥐고 있는 겁니다. 파트너를 만들되 종속은 시키지 않는 거죠. 또 있습니다. 타나카가 계속 말했어요. 유지비입니다. F-35는 대당 연간 45억 원이 듭니다. 부품을 미국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그녀가 한국 자료를 펼쳤죠. 한국은 10억 원입니다. 현지 정비를 허락하고 부품 생산 권한을 주니까요. 45억 대 10억. 4배 이상 차이였어요. 10년이면 500억 원 차이였죠. 전투기를 또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카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한국은 돈을 못 법니까? 타나카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한국은 부품을 팝니다. 꾸준히 오래 많이요. 한 번 크게 버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 버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달랐어요. 우리는 블랙박스를 팔았죠. 열지 마라. 만지지 마라. 고장나면 우리한테 가져와라. 그게 우리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열어봐라. 메워라. 고쳐라. 하지만 심장은 우리 거다. 함께 가자. 심의관님. 타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2개국이 줄을 섰습니다. 계약 대기 중인 나라가 15곳이에요. 그녀가 지도를 펼쳤죠. 동유럽, 중동, 동남아, 남미까지. 전 세계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UA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2개 점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들은 한국을 선택합니까? 가격 때문일까요? 타나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한국은 그들의 자부심을 존중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바꿨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했다. 파트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일본은 뭐라 불렀습니까? 구매국, 고객, 때론 호구. 절대 파트너가 아니었죠. 심의관님, 한정수 팀장이 인터뷰했습니다. 타나카가 영상을 틀었어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였죠. 우리는 주권을 팝니다.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자유를 팔죠. 당신 나라 하늘은 당신 것입니다. 우리 허락 필요 없어요. 카메라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술 유출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정수가 웃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술은 나눠도 혁신은 우리가 앞서갑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카토 기획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카토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자존심입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는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기술을 숨기고 동맹국을 통제하고 블랙박스로 가뒀죠. 저는 카토를 똑바로 봤어요. 그게 자존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옥이었어요. 카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심의관님, 무슨...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나눴죠. 그래서 32개국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토 앞에 섰죠. 카토 기획관, 당신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계를 얻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자존심을 팔았지만 한국은 자존심을 샀습니다. 32개국의 자존심을 말이죠. 카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타나카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시장 전망입니다. 한국은 향후 10년간 10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일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타나카가 고개를 저었죠. 우리 전투기를 사겠다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늙은 얼굴이었죠. 32년간 지켜온 자존심. 그게 우리를 가뒀습니다. 우리는 움켜쥐고 추락했습니다.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이 바뀌었어요. 블랙박스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픈 플랫폼 시대가 왔죠. 타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표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월 말, 카토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도쿄 프레스센터에 일본 언론이 모였죠. 저도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카토의 마지막 승부수였어요.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허상입니다. 카토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죠. 특히 내부 무장창은 완전한 가짜입니다. 4.5세대 기체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가 자료를 들어올렸어요. 내부 공간이 부족합니다. 무거운 폭탄을 실으면 기체 균형이 무너져요. 한국은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속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카토가 계속 말했어요. 증거를 요구합니다. 한국은 실제 무장을 공개해야 해요. 실탄 투하 시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죠. 못하면 사기입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카토에게 다가갔어요. 기획관, 이건 위험합니다. 카토가 웃었죠. 아닙니다, 심의관님. 이번엔 제가 맞습니다. 4.5세대로 내부 무장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며칠 후,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어요. 실탄 투하 시험을 공개합니다. 전 세계 기자단을 초청합니다. 장소는 태안 종합사격장이었죠. 카토가 제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심의관님, 한국이 걸려들었어요. 이제 거짓이 밝혀집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응할 리 없었어요. 저는 태안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사격장이었어요. 50개국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미국 CNN, 영국 BBC, 카메라가 수십 대였습니다. 활주로에 KF-21EX가 섰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을 종식시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렸죠. 대한민국 전투기의 심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강민 대령이 조종석에 올랐어요. 엔진이 켜졌죠.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어요. 대형 스크린에 기체 하부가 비쳤습니다. 매끄러운 배였어요. 틈새가 보이지 않았죠.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체배 중앙이 열렸어요. 좌우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검은 물체가 나타났어요. 폭탄이었습니다. 거대했어요. 천천히 떨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네 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입니다. 김도준 박사가 설명했어요. 지하 60m까지 관통합니다. 강화 콘크리트 3m를 뚫죠. 폭탄이 낙하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가상 표적이 있었어요. 지하 벙커 모형이었죠.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명중했어요. 굉음이 울렸죠.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스크린에 지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폭탄이 땅속을 파고들었어요. 10m, 20m, 30m, 60m 지점에서 폭발했죠. 콘크리트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하 벙커가 무너졌어요. 관중석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카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엔진 사이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기존 4.5세대는 그 공간이 비어 있었죠. 우리는 거기에 무장창을 설계했습니다. 그가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무게 중심을 정밀 계산했습니다. 1000번의 시뮬레이션과 100번의 실제 투하 시험을 거쳤죠. 두 번째, 세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모두 명중했어요. 오차 1m 이내였죠. 완벽한 정확도였습니다. 4.5세대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가능을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중동 공동 생산 계약 18조 원. 사우디, UAE, 카타르 연합이었어요. 아흐메드 고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있었죠. UAE는 오늘 대한민국과 역사적 계약을 체결합니다. 18조 원 규모의 공동 생산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50개국 기자들이 일어났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카토를 봤어요. 그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하하. 미친 웃음이었습니다. 18조 원. 18조 원이라고. 카토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타나카가 제 옆에 왔습니다. 심의관님, 카토 기획관님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두십시오. 카토는 계속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죠. 실성한 거였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겁니다. 김 박사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실전 파괴력으로 인증받았죠. 세계 유일의 다목적 스텔스기입니다. 세계 유일. 그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미국도 못했습니다. 중국도 못했죠. 러시아도 안 했어요. 한국만 해냈습니다. 4.5세대로 내부 무장창을 만들었어요.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실었죠. 60m 지하를 뚫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완벽해요. 약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심의관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났습니다. 일본의 꿈이 끝났어요. 50조엔의 망상이 끝났죠. 자존심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32년간의 공직 생활이 끝났죠. 청사를 나서는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걸었어요. 텅 빈 복도를 지나 정문을 나섰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죠. 손때 묻은 갈색 표지. 펜을 들었어요. 편지지를 꺼냈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김도준 박사님께.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 도쿄에서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나 조이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당신은 나사를 조이며 배웠습니다. 금속이 어떻게 만나는지,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하나하나 손으로 익혔죠.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비웃었습니다. 하청업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다 멈췄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메일함을 열었죠. 타나카가 보낸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독자 엔진 시험 영상이었어요. KF-21EX의 엔진이 켜졌어요. 불꽃이 뿜어져 나왔죠. 하얀 불꽃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하얀 불꽃. 미국산 엔진은 푸른 불꽃이었습니다. 프렛 앤 휘트니 엔진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한국 엔진은 달랐어요. 순백의 불꽃. 더 뜨거웠습니다. 더 강렬했죠. 김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전투기가 움직였습니다. 하얀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뇌도 우리 것, 심장도 우리 것.
이제 대한민국은 스스로 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시 편지를 잡았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김 박사님, 저는 오늘 하얀 불꽃을 봤습니다. 당신이 만든 심장을 봤어요.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죠. 30년 전 제가 비웃던 나사가 이제 세계 최고의 엔진이 됐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진이었죠. 미쓰비시 공장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32년간 일본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옥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본은 한국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던 시대는 끝났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이 만든 시대죠. 편지를 봉투에 넣었죠. 우표를 붙였습니다. 주소를 적었어요. 대한민국 경남 사천시 국방과학연구소 김도준 박사님께. 내일 붙이겠습니다. 30년 만에 사죄. 30년 늦은 인정.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저 별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의 하얀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세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대한민국은 날고 있습니다.